자, 두 번째는요. 부부간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가트맨 박사가 부부의 대화 기술로서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요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감정을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감정이 다가오면 그걸 내 말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근데 그 행동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그걸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해줘야 알아요.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싸울 때. 아니 그걸 꼭 말을 해야 돼?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감정, 내가 가진 어떤 연약함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슬퍼.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야. 어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배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적절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잖아요. 폐쇄형 질문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개방형일까요? 폐쇄형일까요? 오늘 날씨 어때요? 개방형일 폐쇄형. 단답형으로 나오면 폐쇄형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더 이상 없죠? 개방형이라는 것은 그 말을 계속해서 열린 질문으로 나가는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봤을 때 오늘 영화 좋았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건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오늘 영화 좋았어요? 폐쇄형. 왜요? 좋았다, 별로다. 그죠? 둘 중 하나죠. 그죠?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답이 그냥 간단하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때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영화를 본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였어?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영화 좋았어? 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영화를 보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였어?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어?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야기가 많아지겠죠. 처음에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주인공이 서로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한 중반쯤에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영화를 한번 쭉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또는 어떤 장면이 제일 재미있었어?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자들도 사람들에게 인터뷰할 때 보통 폐쇄형 질문을 하는 기자는 좋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속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요.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지?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지? 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데는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지금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나한테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말이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해주면 말하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 내 얘기를 다 듣고 있었구나. 응?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로의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야?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 아,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었구나. 그러나 내가 좀 전달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됐든지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대화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고 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 뭐 남편은 정말 중요한 기사가 나와서 지금 막 읽고 있는데 아내가 중요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려요? 놀라운 일은요.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은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들은 그게 거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보통 신문 보잖아요. 그럼 신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문. 책을 보면 책에만 집중해. 그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길로 들어와서 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문을 덮어야 되겠죠. 그죠? 신문을 덮고 서로 눈을 보아야 돼. 눈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얘기지. 그렇게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면 아내도 아,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니까 말해. 난 딴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딴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 응?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아,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이지? 라고 그렇게 유대감을 강화하는 말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배우자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얘기에 반응을 주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말이지. 그 미스 김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미스 김 왜 그러는 거야? 참 오늘 힘들었겠네. 왜 그랬지?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유대감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대화를 하고 싶고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감과 연민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내가 오늘 다른 학부모와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서 오늘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대개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려고 그래. 답을 주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답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는 뭐예요? 공감을 하고 싶어. 나에게 좀 공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속상한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아내나 서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떤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답을 주려고 하지 말자. 그냥 공감해 주자. 아, 참 힘들었겠다. 아,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야? 그죠? 물론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배우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제 마음이 어때요? 아, 내 편이 하나가 있구나. 그래도 내 배우자는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화가 나 있을 때, 마음이 힘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나 아내는 먼저 배우자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배우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 생각은 접어두자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 배우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으로 격해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럴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연약함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남편이 아내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이런 어떤 그죠? 무슨 연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추임새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냥 가만히 듣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근데 벽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아우 힘들었겠네, 아 화났겠다,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추임새가 가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우리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